교육부는 미래사회를 대비하는 2028 대학 입시 제도 개편 확정안에서 2028 학년도 대입 수능을 선택과목 없는 완전 통합형으로 개편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교육부는 현행 선택형 수능에서 발생하는 선택 과목에 따른 유불리를 해소하고 미래에 필요한 역량을 함양할 수 있도록 융합형 학습을 유도하기 위해 입시 안정성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교과 간 벽을 허물고 공정성을 확보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2028 수능에서 현행 선택형인 국어와 수학은 공통국어와 공통수학으로 개편됩니다. 그리고 지금도 공통으로 출제되고 있는 영어와 한국사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특히 탐구 영역은 통합사회와 통합과학 과목을 출제하고 문이과 구별 없이 모든 학생이 동일하게 응시하게 됩니다. 그리고 제2외국어 한문은 총 9과목 중에서 한 과목을 선택하는 현행 방식을 유지합니다. 먼저 국어는 공통과목에다 선택과목 가운데 하나를 선택해서 응시했던 선택형 국어에서 모든 학생이 문학, 화법과 언어, 독서와 작문을 필수적으로 응시하는 공통국어로 개편됩니다. 다음으로 수학도 현행 공통과목에다 선택과목 중 하나를 선택해서 응시했던 선택형 수학에서 모든 학생이 대수, 미적분 1, 확률과 통계를 필수적으로 응시하는 공통수학으로 개편됩니다. 애초에 교육부는 통합형 수학에서 미적분 2나 기하 과목이 제외되어 이공계 대학을 중심으로 제기될 수 있는 학력 저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심화 수학을 5교시 제2외국어와 함께 선택 과목으로 추가하는 시안을 발표했었습니다. 하지만 국가교육위원회는 2028 수능에서 심화 수학을 제외할 것을 의결했습니다. 국교위는 심화 수학이 디지털 시대 미래 역량을 함양하기 위해 매우 중요한 과목이란 점에 대해서는 깊이 공감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공정하고 단순한 수능을 지향하는 통합형 수능의 취지와 학생의 학습 부담을 고려하고 수능에서 심화 수학 과목을 도입하지 않더라도 학생들은 학교에서 관련 교과목을 학습할 수 있고 대학은 그 평가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는 이유로 제외하였습니다. 교육부는 국교위 권고에 따라 심화 수학을 수능에서 최종 제외했습니다. 그리고 심화 수학 신설로 사교육이 유발되고 학생 학부모 부담을 가중시킬 것이라는 우려와 대학이 학생부를 통해 학생의 수학적 역량과 심학습 여부를 충분히 확인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음으로 탐구 영역은 현행 17개 과목 가운데 최대 2과목을 선택하는 방식에서 통합사회와 통합과학 과목을 문이과 구별 없이 모든 학생이 동일하게 응시하는 통합형으로 개편됩니다.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 1학년에 개설되어 있는 통합사회와 통합과학 과목에서 출제될 예정입니다. 교육부는 2028 수능에서부터 심화 수학 없이 핵심적인 수학 과목들만 출제되고 사회와 과학 탐구도 통합사회와 통합과학을 통해 사회와 과학의 기본 소양을 중심으로 평가하므로 수능, 수학, 사회, 과학에 대한 사교육 수요가 경감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교육부는 평가 및 성적 제공, EBS 연계 방식 등은 현행을 유지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수능 이권 카르텔 근절 방안으로 학원에 문항 등을 판매한 사교육 영리 행위자의 출제위원풀 구성에서 배제하고 출제 후 5년간 참여 경력을 이용한 사교육 영리 행위 금지 등의 대책도 제시했습니다. 21세기 교육은 선택 중심에서 통합 중심으로 패러다임이 이동하고 있습니다. 역대 정부는 수능에서 선택 과목을 과도하게 확대해 왔는데 2028 대입에서 수능을 통합형으로 개편한 것은 환영할 만한 일입니다. 그동안 나는 사회성 신장을 위해 중요해지는 폭넓은 지식교육을 위해서는 수능을 통합형으로 개편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공통과목인 국어와 수학 교과를 굳이 세분화해서 선택형으로 실시하는 것은 통합형 수능의 취지에 어긋나는 것은 물론이고 창의성을 위한 통합교육의 방향에도 역행하기 때문입니다. 미래교육의 핵심인 창의성 신정을 위해서는 분과적 전문 지식보다는 다양한 분야의 폭넓은 지식이 중요합니다. 이미 루트 번스타인 부부는 생각의 탄생이란 책에서 상상력 풍부한 만능이를 기를 수 있는 통합교육과정을 제시했습니다. 그들은 정시의 영역을 최대한 확장시키기 위해서는 모든 과목에서 해당 개념들을 여러 형태로 발표하는 법을 가르쳐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유발 하라리도 21세기를 위한 21가지 제언이라는 책에서 2050년이면 평생 직장이라는 생각까지 원시적으로 간주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그리고 인간들에게 요구되는 역량이 급격히 변화되어 자기 자신을 반복해서 재발명해야만 하는 미래 세계에서는 학교가 종합적인 목적의 삶의 기술, 즉 변화에 대처하고 새로운 것을 학습하며 낯선 상황에서 정신적 균형을 유지하는 능력을 길러주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사실 AI 혁명과 함께 도래하고 있는 평생교육의 시대에 너무도 이른 시기인 고등학교 때부터 벌써 진로를 결정하고 진로와 직접적으로 관계되는 과목만 협소하게 교육하는 맞춤형 선택 교육이 과연 고용시장과 개인 직업의 변동성이 커지는 미래 사회에 대처할 수 있는 강한 정신적 탄력성과 풍부한 감정적 균형감을 길러줄 수 있을지 의문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의 말대로 AI 혁명 시대에 대처할 수 있는 영역을 기르는 미래 학교를 만들기 위해서는 핵심 기초와 종합적인 삶의 기술을 학습할 수 있도록 다양한 과목을 폭넓게 가르치는 통합교육이 절실히 요구됩니다. 이번에 교육부는 2028 수능에서 현행 선택형 수학을 공통수학으로 개편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현행 공통과목에다 선택과목 중 하나를 선택해서 응시하는 것에서 공통수학, 즉 대수, 미적분 1, 확률과 통계만으로 개편하겠다는 것입니다. 지난 2022 학년도부터 문이과 통합 수능이 실시되었습니다. 인문과 자율 계열이 통합되면서 수학 영역에서 공통과목 플러스 선택과목 체제가 처음으로 도입된 것입니다. 하지만 선택형 수능으로 인해 정시 수능 전형에서 자연계열 학생들이 인문계열 학과로 지원하는 교차 지원이 커다란 사회적 문제로 제기되었습니다. 주로 수학에서 미적분 응시에서 표준 점수가 상대적으로 높은 자연계 학생들이 교차 지원을 통해 사위권 대학의 인문계 학과로 대거 물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선택형 수능에서는 선택 과목에 따라 표준 점수 차이가 생기는 것 자체를 불공정하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동안 인문계는 확률과 통계를, 자연계는 미적분을 선택한 학생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미적분을 선택한 학생들의 공통점수가 높으므로 똑같은 원점수를 받았더라도 보정하는 과정에서 미적분 응시자들이 표준 점수가 높아지게 됩니다. 만약 공통과목 성적이 높은 학생들이 선택한 미적분의 원점수와 그렇지 않은 학생들이 선택한 확률과 통계의 원점수를 보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한다면 상대적으로 난이도가 높은 미적분을 선택한 학생들이 불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 이런 보정 현실이 없다면 자연계의 학생들도 상대적으로 점수 따기 쉬운 확률과 통계를 몰릴 수밖에 없으므로 미적분과 기하 등 여러 과목들은 수능에서 퇴출당할 가능성이 높은 것입니다. 그동안 나는 이과의 문과 침묵을 예방할 뿐만 아니라 창의성 신장을 위해 중요해지는 폭넓은 지식교육을 위해서는 수능을 통합형으로 개편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2028 수능에서 미적분 1과 확률과 통계를 모두 출제해도 현행에 비해서 인문계 학생들의 입시 부담이 늘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과거에도 인문계 수학 나형은 미적분 1과
확률과 통계를 모두 출제했었습니다. 오히려 자연계 학생들에게는 현행 미적분이 미적분 1로 대폭 축소되므로 확률과 통계가 추가된다고 해도 수학의 부담을 대폭 줄여주는 셈이 됩니다. 문제는 수능에서 심화수학, 즉 미적분 2와 기하가 제외됨으로써 이공계 대학을 중심으로 학력 저하 문제가 제기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육부는 심화수학을 제2외국어와 함께 선택 과목으로 추가하는 시안을 제시했었습니다. 하지만 국가교육위원회는 심화수학을 제외하기로 의결했습니다. 국교위는 심화수학이 디지털 시대 미래 역량을 함양하기 위해 매우 중요한 과목이란 점에 대해서는 깊이 공감하면서도 다음 세 가지 이유를 들어 제외하였습니다. 첫째, 국교위는 심화수학의 신설이 공정하고 단순한 수능을 지향하는 통합형 수능의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수학은 국어에 비해 문이과 공통으로 완전히 통합하기가 어려운 과목입니다. 국어는 영어와 마찬가지로 공통의 성격이 강해서 오래전부터 문이과 공통형으로 출제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선택형을 다시 통합형으로 개편하는 것을 자연스럽게 느끼는 국민들이 대부분일 것입니다. 하지만 창의성 교육을 위해 통합형 수능을 찬성하면서도 수학을 완전히 통합하는 것은 무리하다고 느끼는 국민들이 아주 많습니다. 수학은 오래전부터 인문계와 자연계로 구분되어 실시되어 왔기 때문입니다. 2028 수능에서 수학을 문이과 공통인 통합형으로 개편하는 것은 수능 역사상 처음으로 시도되는 파격적인 일입니다. 사실 수학은 과목별 난이도 차이가 매우 크기 때문에 인문계열 지원자는 공통수학을, 자연계열 지원자는 공통수학과 심화수학을 모두 응시하도록 설계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그래서 통합을 내세워 너무 급격하게 바꾸다 보면 수학계는 물론이고 상식적인 국민들의 반발을 불러올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둘째, 국교위는 심화수학이 학생의 학습 부담을 가중시킨다는 이유로 도입을 반대했습니다. 하지만 교육부의 시안대로 심화수학이 5교시 선택 과목이 하나로 실시된다면 전체적으로 학생들의 입시 부담과 사교육비를 과도하게 늘리는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것은 미적분2, 확률과 통계, 기하와 벡터를 모든 자연계 학생들이 응시해야 했던 과거 수학 가형과 비교해보면 분명해집니다. 자연계 일부 상위권 학생들만 심화수학을 선택하게 되면 자연계 학생들 모두 미적분2, 확률과 통계, 기하, 벡터를 응시해야 했던 때보다는 입시 부담이 줄어드는 것이 사실입니다. 셋째, 국교위는 학생들이 심화수학에 해당되는 과목들을 학교에서 학습할 수 있고 대학은 그 평가 결과를 확인할 수 있으므로 굳이 수능에서 5교시 선택으로 신설할 필요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물론 수시 학생부 전형에서는 학교의 교과 성적이 핵심이고 수능은 최저 기준으로만 활용되므로 고난도 심화수학을 제외해도 큰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수시에서 심화수학 과목 성적을 반영하면 학생들이 소홀히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수능 성적이 당락을 좌우하는 정시에서는 고난도 심화수학의 제외로 인해 변별력 문제가 제기될 수밖에 없습니다. 상대적으로 쉬운 공통수학 내용을 가지고 변별력을 확보하기 위해 어렵게 출제하다 보면 해마다 문항의 타당성과 신뢰성 비판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현실적으로 학생들이 수능에 출제되지 않는 과목들을 심도 있게 공부하기는 어려우므로 심화된 수학 역량이 필수적인 대학 학과에서는 학력 저하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할 것이 틀림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부는 국교위 권고한 대로 심화수학을 수능에서 제외하겠다고 최종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심화수학을 제외한 2028 통합수능이 첨단 과학 시대에 해외 이공계 인재들과의 경쟁력을 저하하는 것은 아닌지 우려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더 큰 문제는 주대학 이공계열에서 변별력 확보를 위해 본고사 수준의 논술고사를 확대하고 심층 면접인 구술고사를 신설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사실입니다. 지금도 서울의 주요 대학들은 본고사 수준의 논술고사를 실시하고 있는데 앞으로 논술 전형 모집 인원을 대폭 확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제시문 면접이라고 불리는 구술고사 또한 본고사 수준으로 난이도가 매우 높습니다. 현재는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에서만 실시하고 있는데 앞으로 의예, 치의예, 한의예, 수의예, 약학은 물론이고 서울 주요 대학의 이공계 학과들 대부분이 수능의 변별력 약할 이유로 면접을 본고사 수준으로 실시할 것이 예상됩니다. 입시 경쟁이 치열한 상황에서 수능이 약화되면 변별력 확보를 이유로 본고사가 부활하기 마련이라는 것을 우리 입시 역사가 증언하고 있습니다. 결국 2028 대입부터는 이명박 정부 시절 학생부 플러스 수능 플러스 논술 면접 3중고를 뜻하는 죽음의 트라이앵글이 다시 학생들을 덮칠지도 모릅니다. 당시에는 수능도 난이도가 매우 높았으므로 그때보다는 다소 완화된 대입제도라고 주장할 수도 있지만 그때처럼 학생들이 3중고를 겪어야 하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사교육비를 경감하기 위해서 수능을 축소해야 한다면 심화수학이 아니라 영어를 제외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교육부 설명대로 심화수학을 수능에서 제외해도 고등학교에서 배우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면 영어를 수능에서 제외해도 고등학교에서 배움으로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교육 경감 효과면에서 보면 유치원 때부터 시작하는 영어가 고등학교 자연계 상위권 학생들이 주로 배우는 심화 수학보다 훨씬 크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앞으로 통합형 수능이 지속 가능하려면 애초 교육부 개편 시안처럼 심화 수학을 5교시 선택 과목에 포함시켜야 합니다. 이것은 일부 심화된 수학 능력이 필수적인 학과에 지원하는 학생들에게만 선택적으로 입시 부담을 추가하는 것이므로 전체적인 입시 부담을 늘리지 않으면서도 공통수학으로 인한 학력저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매우 합리적이고 다원적인 방안이기 때문입니다. 교육부는 2028 수능에서 탐구 영역도 공통사회와 공통과학을 출제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수능에서 사회와 과학의 선택 과목들을 모두 제외하고 모든 학생이 두 영역을 필수적으로 응시하는 방식으로 개편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나는 국어와 수학은 선택형에서 통합형으로 개편하되 탐구는 현행대로 유지하는 방안을 제안해 왔습니다. 근데 교육부는 탐구까지 완전히 통합하는 파격적인 방안을 발표한 것입니다. 교육부는 미래사회를 대비하는 2028 대학입시제도 개편 확정안에서 사회와 과학 탐구를 기본 소양 중심으로 평가하므로 수능, 사회, 과학에 대한 사교육 수요가 경감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2028 수능에서 탐구 영역은 1학년 공통과목인 통합사회와 통합과학 과목에서 기본 소양을 중심으로 쉽게 출제하겠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교육부 발표대로 탐구 영역의 난이도가 낮아지면 결국 수능이 국영수 중심으로 실시되는 것이므로 입시교육을 심화시킬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정시에 지원하는 학생들은 사회와 과학을 1학년의 통합사회와 통합과학 과목에서 멈추고 수능에서 변별력이 있는 국영수 중심으로 공부하는 것이 합리적인 선택이 됩니다. 그러니 학교에서도 이에 맞춰서 교육과정을 최대한 국어, 수학, 영어 중심으로 편성해서 운영할 것이 틀림없습니다. 수능에서 탐구 영역을 1학년 통합사회와 통합과학 과목에서만 출제하는 것은 고교학점제의 취지에도 어긋납니다. 고교학점제에서 사회와 과학에 개설되어 있는 수많은 일반선택, 진로선택, 융합선택 과목들이 사실상 수능에서 제외됨으로써 학생들에게 선택받기 어렵게 되기 때문입니다. 현행 진로선택 과목에서 입증되었듯이 아무리 선택 과목이 다양해도 대학 입시에서 의미있게 반영되지 않으면
학생들에게 외면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엄연한 입시 현실입니다. 더구나 수능에서 탐구를 너무 쉽게 출제하면 신마 수학에 제외된 것과 맞물려서 수능의 변별력이 과도하게 약화됩니다. 그래서 서울주요대학의 자연계학과에서는 변별력 확보를 이유로 본고사 수준의 논술고사를 확대하고 재시문 면접인 기술고사도 신설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대학 입장에서는 고난도 심화 수학이 제외되고 여기에 탐구까지 고난도 선택 과목들이 모두 제외되었으니 변별력 확보를 위해 논술 면접을 본고사 수준으로 강화하는 것이 불가피합니다. 수능에서 탐구 영역을 기본 소양 중심으로 평가하는 것은 창의성을 위해 폭넓은 사회와 과학 지식이 요구되는 미래 교육의 방향에 역행한다는 것입니다. 창의성을 기르기 위해서는 수능에서 사회와 과학의 선택 과목을 없앨 것이 아니라 오히려 현행 두 과목에서 네 과목으로 더 늘릴 필요가 있습니다. 미래 수능에서 탐구 영역을 현행 두 과목에서 네 과목 선택으로 늘리는 것은 고교 학점제가 지속 가능할 수 있도록 돕는 길이기도 합니다. 현재 고등학교 3학년 진로선택 과목 시간에 여실히 드러나고 있듯이 아무리 선택 과목이 다양해도 수시 교과 성적에 의미있게 반영되지 않거나 수능에 출제되지 않으면 매실있게 응용되기 어려운 것이 엄연한 현실입니다. 따라서 수능에서 선택 과목의 폐지가 아니라 확대가 지속 가능한 고교 학점제를 위한 기본 조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수능 탐구 영역을 두 과목에서 네 과목 선택으로 확대하기 위해서는 과도해지는 학습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영어를 수능에서 제외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은 다양한 융합적 지식이 요구되는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미래 교육에 부합하는 방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루가 다르게 과학기술이 발전하고 있는 시대에 AI가 어느 정도 해결해 줄 수 있는 영어 능력보다는 사회나 과학의 다양한 지식을 교육하는 것이 갈수록 중요해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이상에서 살펴본 것처럼 2028 수능에서 통합사회와 통합과학을 신설하고 선택과목을 모두 제외하는 것은 국영수 중심의 입시교육을 강화할 뿐만 아니라 창의성을 위한 미래교육의 방향에도 어긋납니다. 교육부는 2028 수능 탐구 영역에서 통합교육을 내세워 선택과목을 모두 제외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보다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2028 수능이 창의성을 요구하는 미래교육에서도 지속 가능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